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이런 고민이 필요 없었던 첫 주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단체 행사들이 잇따라 재개됐고 포근한 날씨에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로 전국 곳곳이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 현장을 박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을 향한 마라톤. 123층 건물 꼭대기까지 계단으로 오르는 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완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록이 28분이었는데요. 한 25분대로 끊으려고 합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계단 두세 개씩을 성큼성큼 뛰어오르는 참가자들. 100층을 넘기자 온몸이 땀에 흠뻑 젖습니다. 휘청이는 다리, 턱까지 차오르는 숨에 주저앉고 싶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어떠세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맛있게 사세요. 9살 어린이는 어른들 보란 듯 당차게 100층을 통과하고 제가 2학년인데도 100층을 올라왔어요. 혼자 왔어요? 엄마도 안에 있어요. 딸이 지나간 계단을 엄마도 뒤늦게 따라 오릅니다. 몇 층이 제일 고프셨어요? 오히려 20층이야. 20층이요? 네, 몸에 안 풀려서 그런가 봐. 마스크를 쓰고 뛰는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참가자 800명 중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거의 언택트가 2년, 3년 만에 이렇게 풀리고 좀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물론 아직 마스크는 저희가 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참석해서 정말 너무 뜻깊고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서울에서 군산으로 향하는 관광열차는 180석 좌석이 승객으로 꽉 찼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10명 이상 단체 여행이 가능해지자 여행객이 몰린 겁니다. 온돌방처럼 꾸민 객차에서 모처럼 만난 친구들과 둘러앉아 여고 시절의 추억을 나눕니다. 이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하는 좀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좀 풀려서 활동을 점점점 더 넓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부 여행사는 한 달 사이 항공권 판매가 2배 늘어나는 등 특히 피해가 컸던 여행업계에도 회복의 온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에 다소 조심스럽지만 시민들은 되찾은 일상의 소중함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어제는 식당 문 닫는 시간 신경 쓸 필요 없는 첫 금요일이었죠. 이른바 불금 보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경찰이 도심 주요 번화가에서 음주 단속에 나섰는데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는 꼼수를 부리는가 하면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차량 추격전 끝에 붙잡히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주운전 일제 단속이 시작된 경기도 수원의 번화가. 알코올 성분이 감지된 차량에서 운전자가 빠져나옵니다. 많이 만들었어요. 여자친구랑 기념일이어가지고. 음주 측정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2%로 훈방 수준. 하지만 면허 정지 이상의 음주운전자도 속출했습니다. 0.078. 100일 음주. 적발을 직감한 듯 스스로 음주를 인정한 또 다른 남성. 많이는 안 먹었는데 나올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하지만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으며 시간을 끌자 경찰은 이러면 측정 거부라며 압박합니다. 안 돼요. 그러면은 선생님 1차 측정 거부하셨어요. 제가 거부를 한 건 아니잖아요. 보이시는 흉내만 내시네. 수차례 측정 끝에 나온 수치는 0.13%,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단속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0.109. 자전거 같은 경우는 통고 처분으로 과태료 10만 원 나고 끝납니다. 경찰 차량이 다가오자 잽싸게 방향을 돌려 빠져나가는 승용차. 음주운전 단속을 알아채고 도주했던 40대 남성 운전자는 경찰과 2.6km 이상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도주를 하시더라고요. 추월을 해갖고 앞에서 이제 저가 막아버리고 뒤에서 이제 경찰 가면 차로 이제 막으시고. 결국 10분 만에 붙잡혔는데 음주 측정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어젯밤 경기 남부 지역의 고속도로 진출입로 주변과 도심 번화가 등 50여 곳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50여 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18일 이후 나흘간 단속 건수도 1,500건이 넘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내일이면 2달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며 국제의용군에 자원한 우리 국민도 여럿 있는데요.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아직은 첩보 수준이라 사망자 신원 등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근 전 해군 특수전 전단대위. 이 전대위를 포함해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명입니다. 정부는 의용군으로 참가한 우리 국민 중에 사망자 2명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생존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첩보의 진위 여부 파악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나선 국제의용군은 52개국에서 온 2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На сьогоднішній день до нас прямують досвідчені ветерани та добровольці з 52 країн світу. Це їхнє бажання, яке вони виявили. Ми їх не наймали, ми їх не...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측은 한국인 사망설과 관련한 MBC의 문의에 대해 각국 참전자의 사망 여부를 밝히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정보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근 전 대위에 대해 건강이 양호하다는 점은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NS 계정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과 연락해본 결과 무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용군으로 참여한 우리 국민 전체가 무사한 것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며 일부는 전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교전이 격화되면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국민은 조속히 출국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홍준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유영하 변호사는 3등에 그쳤습니다. 강원지사 후보에는 막말 파문으로 물의를 빚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 확정됐는데요.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이 이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권 주자였던 오선의 홍준표 의원은 4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대구시장 후보에 선출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연을 내세운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었던 유영하 변호사를 손쉽게 제쳤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의 후원 회장까지 맡으며 공개 지지를 호소했지만 유 변호사는 3등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 이른바 박심이 통하지 않은 겁니다. 본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대구 미래 50년 준비에만 4년 동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경선 하셨던 그 후보님들한테 하신 말씀 있으면 없습니다. 강원에선 김진태 전 의원이 웃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는 막말 파문의 당사자로 경선 배제까지 당했던 김 전 의원은 58.29%의 득표율로 절반을 훌쩍 넘기며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 참여했던 황상무 전 KBS 앵커를 따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 공천된 이광재 의원과 강원지사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됐습니다. 경기 충청과는 달리 대구와 강원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지원을 뜻하는 윤심을 앞세운 후보들이 탈락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당초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으로 1차 컷오프가 이뤄졌지만 현재 박영선 전 장관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경선이 4파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선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100%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출마로 시작된 내홍을 매듭 짓고 정책 중심으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코로나로 봉쇄된 상하이에서는 시민들이 식량난과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이런 실상이 보도 검열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이 감춰진 진실을 알리겠다며 그간 삭제당한 동영상들을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 퍼진 4월의 소리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봉쇄 속에 상하이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입원시키고 싶지만 병원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진료해달라는 아들의 호소. 집에 찾아온 방역 요원은 소독을 이유로 어렵사리 구한 음식을 버리라고 강요합니다. 그동안 당국에 의해 삭제돼 찾을 수 없었던 영상은 상하이 404라는 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404는 페이지 오류를 뜻하는 인터넷 코드로 중국의 검열로 삭제된 게시물에서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중국 언론이 말하지 않는 상하이의 진실이라며 영상을 공개한 해당 사이트는 곧 차단됐습니다. 现在也打开不了都看不到。昨天特别多的人去转发最近发生的事情，特别多，很多事情都难以置信。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한 외교부 대변인의 과거 발언을 공유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中国有14亿人，这14亿人民每个人都有自己的脑袋，每个人都有自己的思想，每个人也都有在网上表达自己想法和感受的权利。 이와 함께 프랑스 혁명을 다룬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대표적인 삽입곡 민중의 소리가 들리는가도 공유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삭제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